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마가가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팀은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식 지지해 주길 원하고 트럼프 팀은 스위프트의 바이든 지지를 막기 위해 온갖 비방을 이어갑니다. 영향력 있는 우파 유명인들은 스위프트가 선거 개입 국방부 자산이라는 음모론까지 퍼뜨립니다.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의 대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빅테크 회사 CEO 5명이 지금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으로 질타받고 있습니다. 틱톡에 대해서는 연방 수사국장도 가세해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공화당이 오늘 새벽 국토안보부 장관을 탄핵하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탄핵되면 1876년 이후 장관이 처음 탄핵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 상원은 통과시키지 않을 태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구체화한다면서 채용 공고를 하자 많은 매체가 주목합니다. 연방 판사가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 558억 달러 연봉 패키지를 무효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인데 테슬라 주식은 오늘 아침 내려갑니다. 가장 남성적인 스포츠인 풋볼 선수들의 매니큐어 칠하기가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정치가 문화 전쟁인지 문화 전쟁이 정치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지 혼돈된다고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혼돈이 아니라 지금 미국 정치가 문화 전쟁과 정치 전쟁이 딱 결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늘의 미국이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를 들으시면서도 텔레비전만 켜면은 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도 받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의 문화의 상징인데 이제 정치의 상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 본인의 것을 컨트롤하고 뭐 이런 뭐 소속사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 없이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멋지다 해서 인기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에 2023년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을 만큼 그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팀과 팍스 텔레비전을 보면은 어제 보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팍스 앤 프렌즈부터 마감을 하는 션 해니티까지 전부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격하고 또 경고하고 하던데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공공의 적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을 지지해 주기를 공식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트럼프 팀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막는가 하면서 실제로 음모론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2억 8천만 명 팔로워가 있고 뭐 지난해도 뭐 수익을 10억 달러를 올렸다고 하던가요. 영화 같은 경우도 뭐 굉장했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캔사스 시티 칩스의 트라비스 켈스와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는 얼마나 NFL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 선수의 저지가 한 40%가 많이 팔리고 NFL의 시청률을 7%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젊은 음악인이 투표를 꼭 해라 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유권자 등록까지 하고 해서 실제로 초당파인 그 vote org를 보면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권자 등록하십시오 하고 보면은 막 두 자리 숫자로 유권자 등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공화당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면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 유권자 표의 싸움인데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심했고요.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잠시 뒤에는 롤링스톤즈를 중심으로 전해드릴 텐데 음악 잡지이기도 하지만 정치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롤링스톤즈요. 미국의 모든 매체, 영국의 모든 매체, 세계의 모든 매체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지금 방망이가 되고 있는가, 방망이가 아니라 방망이로부터 매를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음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막 수영복 차림 반짝반짝하는 이런 옷 입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캠페인 측과 언론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난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문화 전쟁에 불길이 붙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CNN의 그 데나 베시 지금 모습 보이네요. 데나 베시 같은 경우는 백악관이나 의회나 이런 데 그 출입을 많이 한 굉장히 좀 시리어스한 그 저널리스트죠.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격하는 그 내용이 너무 우스워서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다. 웃음을 참으면서 지금 보도를 합니다. 비벡 라마스와미의 얼마 전까지 공화당의 예비선거에 나갔었던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텔레비전 모습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선거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동맹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성전, 홀리 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인기가 있어. 아무리 바이든이 유명한 사람의 지지를 받아도 바이든 구해질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는 이제 2023년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본인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지 않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다고 좀 비난도 하고요.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테네시주에 그런 2명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지를 하고 실제로 당선이 되고 그 뒤에 음악적인 팬이 줄어들었나? 아닙니다. 더 오히려 많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정치적인 그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를 전보다 25%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 이번에 그 여성 그 명예훼손 소송에서 8,300만 달러를 배상하라 하는 판결을 낼 때 앞장섰던 그 여성 변호사 그 알리나 하바는 39살인데 이 여성은 그 업계에서는 별로 경험도 없고 판사도 좀 뭔가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와라. 그리고도 굉장히 저돌적으로 변호를 하니까 그러다가는 당신 감옥에 들어가겠어 라고 판사한테 주의까지 받았던 알리나 하바가 소셜미디어에 이 나라 미국에는 알리나 하바 나와 같은 여성이 더 필요한가?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여성이 더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의 글도 적었을 그럴 정도입니다. 트럼프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잘못된 남자를 선택하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그것으로서 경력을 쌓은 가수이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가 올해도 또 잘못된 남자를 선택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팍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팍스만 틀면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특히 요 며칠은 더 했어요. 지니 피로 지난번 지금도 그렇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그 자문도 해주고 하지만 팍스의 진행자죠. 2024년도 선거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프로그램 진행이 아니라 선거 운동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시 워럴스는 팍스에서 이 터커 칼슨을 해고한 뒤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제시 워럴스도 테일러 스위프트를 잠재적인 국방부의 자산이다. 국방부의 심리작전 부대다. 바이든을 돕기 위한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보니까 그 팍스 앤 프렌즈의 브라이언 킬미드는 거대 슈퍼스타가 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일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션 해니티가 팬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정치에 개입하다간 다시 생각하라. Think twice. 이렇게 션 해니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인이 예비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 열심히 지지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비벡 라마스와미는 슈퍼볼을 조작할 것이다. 슈퍼볼을 조작해서
이 캔사스 시티 칩가 이기고 그리고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할 것이다. 슈퍼볼을 조작할 것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가의 많은 사람들이 팍스에서 트럼프 변호사가 마가가 뭐 전 후보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캔사스 시티 칩의 그 풋볼 선수를 굉장히 지금 트래비스 켈스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들이 소셜 미디어에 많이 퍼지면서요. 실제로 이 트래비스 켈스는 코비드 19 시대에 파이저가 만든 그 코비드 19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백신을 맞으라는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제 또 공화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때 2020년도 막 한창 이제 그 코비드 있고 하는데도 공화당이 뭐 이거 조작한다 하면서 우편 투표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죠. 그 결과 엄청나게 표를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젊은 여자 가수는 국민들의 생명을 너무 위험에 빠뜨린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에 등록하고 바이든에게 투표해라 하고 2020년도에 바이든 그 후보였죠. 당시에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2월 11일인가요? 슈퍼볼 맞죠? 이번에 캔사스 시티 칩가 5년 동안 3번 나가서 본인의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트래비스 켈스가 나가게 되고 요즘에 텔레비전 풋볼이 있는 날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남자친구와 빨간 옷 입고 키스하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그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공지능의 희생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지 않은 말까지 아니면 무슨 뭐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이 가수를 비난하고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우파의 움직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요. 이게 이제 문화 전쟁이 팝 전쟁이 싱어송라이터 젊은 이런 사람이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이제 더 하겠죠. 그 타이밍을 보겠죠.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지지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식 지지를 받고 싶은 사람 가운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요 며칠은 트럼프 캠프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공격하는 것들이 훨씬 많았고요. 경합주의 이제 유권자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젊은 여성들 특히 이제 낙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젊은 남성들 이런 사람들의 표가 중요한 건데 경합주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닌가 계속 이제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의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경합주니까 애리조나, 네바다, 무슨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또 어디가 있나요? 미시건, 조지아가 빠졌네요. 그렇게 한 7군데 정도 제가 불러드렸죠. 이런 곳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53%가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까지 뭐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형사 4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민사는 지금 뭐 오늘 안에 아마 뉴욕의 어떤 그 사업 사기로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이 책정될 것 같은데요. 53%는 어쨌든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딱 판결까지 도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받을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재판 3월 달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투표 안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 53% 가운데 46%는 거의 난 정말로 안 할 거야. 그에게 투표. 7% 정도는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 막상 유죄 판결이 나오거나 그때 다가가는 시기가 되면은 이건 더 높아진다는 뜻도 되죠. 그리고 29%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나는 그에게 반드시 투표하고 말 것이야. 11%는 나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성 유권자일수록 트럼프에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학사나 뭐 대학원 이상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할 지 않겠어라고 유죄 판결 받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요. 인종적으로 보면은 흑인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 이건 당연한 거겠죠. 또 기독교 신자보다는 뭐 미국에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많으니까요. 무신론자일수록 4분의 3이 무신론자의 4분의 3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면 나는 그에게 투표할 뜻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뭐 유죄 판결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마녀 사냥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희생돼서 기소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지난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던 사람은 2016년과 2020년도에 이번에도 역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투표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안 바뀔 거야. 트럼프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될 이 사업 민사 사기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로 90건 이상의 혐의로 91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이번 조사는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7개 지금 이제 선거할 때 딱 봐야지 되는 주는 사실은 그 주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많은 주의 여론조사를 보냐면은 경합주가 아닌 주나 흘러가는 여론이라는 건 있잖아요. 흘러가는 여론이라는 건 있는데 투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11월 달이 가까워질수록 딱 봐야지 되는 주는 이런 7개 주입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만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4,956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샘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1%포인트 내외입니다. 자, 미국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연방의회에서는 지금 뭐 굉장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그 청문회보다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의회의 분위기와 뭐 저 청문회까지 한번 커버를 해볼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새벽에요. 의회 의원들도 밤샘 작업을 합니다. 공화당의 뭐 전체 의원은 아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한 수십 명 정도가 18명과 15명이니까 33명이네요. 밤에 사정에 집에 못 가고 의회에서 누구를 탄핵시키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이민과 관련해서 국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감이야 라고 탄핵하자는 데에 국토안보부 위원회 소위원회죠. 권고했습니다. 이 전체 투표에 이번 주 안으로 붙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장관 탄핵을 뭐 허락을 할 리가 없는 거고요.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의 얘기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 재앙을 주도하고 불법 이민이 늘어나는 것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 이민에 대해서는 뭐 난민 신청이 됐건 서류 미비자가 됐건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민주당도 엄청나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그 부분은 지금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하는 얘기는 쿠바계 이민자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경력 대부분을 이 법 집행에 관련해서 일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짓으로 내가 뭐 일부러 이렇게 뭐 미국의 재앙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불법 뭐 이민들을 돕고 했었다는 공화당의 주장 그런 그 거짓 비난이 나를 동요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시스템이 완전히 낡고 망가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1세기에 맞는 그런 이민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포괄적인 이민법이 있어야지 아주 정확하게 뭐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걸 잘 집행해 나갈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민법을 통과시키지 않길 원하는 것은 올해는 분명하게 공화당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통과돼서 뭔가가 잘 진행되면은 대권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당이.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로 21세기 이민 패턴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민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이민법이나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 서면 증언에서 얘기를 했고요.
두 건의 탄핵 이 권고안을 하원 전체 회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1876년 이후에 미국 장관이 탄핵되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니까 150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당연히 지금 국경을 최우선 이슈로 삼고 있고 말하자면 뭐 이거 완전히 볼이 되는 거예요. 이 행정부와 공화당 사이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리고 민주당은 이게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소위원회는 국토안보위원회는 공화당이 18명, 민주당이 15명입니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위원회의 의장직도 갖고 있고 상원은 뭐 한석 차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소위원회의 의장까지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변호인이었던 앨런 더쇼위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하는 뭐 헌법 전문가인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건 뭐 민주당 장관이긴 하지만 탄핵 요건이 되질 않는다. 탄핵의 요건이라는 것은 반역을 했다던가 아니면 중범이 됐건 경범이 됐건 탄핵을 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중잣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당 반란 사건이 있었고 그 반란이 일어난 날 들어가서 헬처럼 싸워라라고 한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었던 공화당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탄핵을 한다는 것은 공화당의 이중잣대다 하고 트럼프의 전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백이 되는 거죠. 행정부의 샌드백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양당에 의해서 오히려 더 많은 탄핵의 문만 여는 뭐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그런 나쁜 선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원에 보내면 즉시 죽어버리겠죠. 상원에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원도 상원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지금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얘기하는 포괄적인 뭐 좀 국경 안전안 좀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게 맞는 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그 협상을 해서 국경안을 거의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심하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일단 국경을 문을 닫아라 하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상원에서 마무리됐는데 하원 의장은 그 안이 상원에서 통과돼서 하원으로 보내지기도 전에 나 그거 오기도 전에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 방송 그리고 BBC의 그 미국 파트너는 CBS거든요. 공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올해 1월에 한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사람들 거의 반이 딱 국경에 붙어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뭐 이민 또 서류 미비자 이슈들을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 반 정도는 국경이 위기는 위기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63%는 행정부가 이민에 대해서 더 강한 그런 정책을 채택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또다시 돌려보면은 블룸버그의 여론조사 결과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히 이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훨씬 뒤져갑니다. 이건 늘 나오는 여론조사인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해당 주 뭐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라든가 이런 해당 주의 유권자의 61%는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는 트럼프 행정부 때도 책임이 있었지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연방 상원입니다. 알칸소의 탐 커튼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다.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비상사태인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오늘은 연방 상원에서 빅5 CEO들을 불렀어요. 전부 불러서 의원들이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부 얘기를 하는데 법사위원이니까 뭐 린지 그레이엄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무슨 테드 크루즈 의원도 포함이 돼 있고 딕 더빈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딕 더빈이 위원장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요즘에 드물게 봤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딕 더빈에게 뭐 우리 잘해보자 하고 야 역시 훌륭하게 일을 잘하고 계세요. 뭐 우리는 아주 좋은 파트너예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역시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었고 지금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나는 별 상관이 없지만 이런 문제에는 아주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은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 본인이 CEO니까 나왔고 X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CEO 무슨 어디서 광고에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런 분을 모셔왔잖아요. 린다 야카리노 그리고 틱톡의 CEO 좀 전에 나왔었는데요. 가 있고 스냅의 CEO 또 디스코드가 지난번에 막 젊은이들이 막 뭔가를 막 유출하고 누출하고 했었던 그런 것 올리는 이런 5군데 그러니까 전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빅텍 회사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빅텍 회사들이 충분히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빅텍 회사들은 정부와는 달라서 전부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서 온라인 아동 무슨 성착취라든가 뭐 제목 자체가 오늘 그렇습니다.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라는 청문회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아동들을 온라인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실제로 그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더 이제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FBI의 국장은 틱톡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무슨 뭐 중국 공산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본사가 어디에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고요. 아무튼 당파심이 극심한 때에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은 의견으로 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온라인 회사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규제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리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늦죠. 그런데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으로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정치행동위원회가 돈을 이제 많이 거두니까요. 지난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비용으로 5천만 달러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부하시는 돈의 5천만 달러 정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 비용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혹시 시간이 있으면 미국 미디어는 이제 사망 사태인가? 뭐 방송 다 포함해서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그런 거 시간이 있으면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뉴욕타임즈의 인공지능 사용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허풍이 많습니다. 일단 허풍이라기보다 과대포장이라고 할까요? 본인과 본인 회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뭐 그건 잠깐 말씀드리고 일론 머스크의 연봉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 내리는 과정을 보면은 미국의 대기업의 연봉 책정이 이렇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인맥과 인맥일 수도 있겠구나. 심지어 연봉이 책정되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게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살아생전에 너무 속도가 빨라서요. 인공지능과 딱 가깝게 지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 CEO를 뭐 20만 달러 이상 주고 모집한다 해서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인공지능 책임자인 잭 시월드 이분이 딱 이제 무엇을 올렸냐면요.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잖아요. 뉴욕타임스 신문이니까 인공지능의 러닝 테크놀로지
학습 기술을 사용을 해서 앞으로 신문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머신 테크닉과 함께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도를 한 다른 그 매체에서도 아직 정확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보도에 도움이 되고 그 뉴욕타임즈를 보는 독자의 아무튼 득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문을 발행하는데 그게 디지털 신문이 될 수도 있고 페이퍼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요. 페이퍼가 디지털에 보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뭐 한 페이퍼가 30만 부 정도 되면 디지털 구독자가 다 합쳐서 900만 명이 넘으니까 디지털이 훨씬 많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퍼가 한 65만 명 구독자가 그리고 이런 디지털까지 다 합치면 한 675만 명 구독자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구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페이퍼상으로는 아직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더 많지만 2배지만 30만과 67만. 그런데 예전에 다 페이퍼였을 때 몇백만이었었던 그런 신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을 뉴욕타임즈가 더 먼저 시작을 했고 아주 그 저돌적으로 밀어붙였었기 때문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보다 훨씬 300만이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도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게 어쩌면 디지털을 다른 매체에 비해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판단도 빠르고 그래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번 주에 일자리를 오픈하는데 기계학습 엔지니어, 머신 러닝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요. 디자이너, 편집자, 채용 공고를 여기 링크 있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 어플라이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신문의 일상 업무에서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게 될지 정확한 역할은 어쩜 이 책임자도 완전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게 미래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여서 한번 먼저 발을 디디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더라도 먼저 발을 계속 먼저 딛게 되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는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언론사의 입장에 맞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넷이라는 신문 한 수십 군데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대표적인 게 뭐 디트로이트 뉴스프레스라든가 더 잘 알려진 USA 투데이도 가넷에 속해 있는데 이런 데는 처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좀 써보다가 폐쇄했거든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AP통신 같은 경우 또 다른 이제 통신사죠. 역시 언론 매체죠. 이 AP통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공지능 주요 회사와 협력을 해서 기술값 뭐 이런 그 뭐 수수료 같은 것을 내고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를 하는 거죠. 뭐 이것은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신문이지만 디지털에서는 이미 비디오,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하고 AP통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글로만 쓰는 그런 통신사이기 때문에 오디오 인공지능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 뉴욕타임스는 양쪽을 다 하는 겁니다. 본인들은 인공지능을 쓰면서도 인공지능 회사에서 뉴욕타임스의 어떤 것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면은 그걸 고소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즘에 미국의 매체가 시간이 있으면 뒤에 말씀드리고 아니면 다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다른 그 이런 언론 매체가 얼마 전에 그 뉴욕타임스도 뉴욕타임스뿐이 아니에요. 무슨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시사주간지 타임이라든가 다 뉴욕타임스가 아니라 LA타임스와 같은 시기에 사람들 해고하고 그랬거든요. 해고하지 않는 언론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미디어 업계가 디클라이닝 되는 이 순간에 뭔가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앞서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뭐 뉴욕의 그 패션쇼 보니까 인공지능이 디자인한 옷 입고 사람 모델이 나와서 그 러너웨이 멋지게 이렇게 다니던데 앞으로는 글쎄 그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인공지능으로 뭐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그런 회사가 어제 이 뉴스가 빅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이런 뉴스가 나오리라고 대강 짐작은 했거든요. 의료용으로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회복 중에 있다.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뭐 일론 머스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루 만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인 그 시각이 어 등장하고요. 그건 일론 머스크의 주장 이외에는 검증된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동물이 얼만큼 동물 보호론자들은 동물이 얼만큼 숨져야지 되고 뭐 등등등등 하는데 뭐 기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뭔가를 그 칩을 심는 것도 그렇고 기술을 좋게 쓰면 좋아지는 거고 나쁜 의도로 쓰면 나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 법정에서 어제 나온 판결인데 2018년도에 그 말하자면 연봉 패키지요. 뭐 봉급 샐러리로 받진 않아요. 이 사람은 뭐 주식 뭐 등등 해서 500 뭐 50 몇 억 달러 뭐 이 정도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 정도인데 팔자도 들어가고 오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뭐 55 빌리언 뭐 등등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건 너무 많다. 한 주주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거 깎아야지 돼라고 연방 판사가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사가 말하기를 테슬라 이사들이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의 슈퍼스타적인 매력으로 인해서 아마 눈이 좀 먼 것 같다. 그리고 주주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위험성 같은 것도 충분히 알리지 않고 그의 그런 그 연봉 패키지를 정했기 때문에 뭐 어느 매체는 왜 560억 달러라고 하고 어느 매체는 558억 달러라고 하는데 약 뭐 반올림하면 560억 달러 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그 패키지를 또 결정을 하는 위원회 그 이제 뭐 컴펜세이션 커미티가 있어서 그 보상위원회라고 할까요? 보상위원회가 다 이렇게 이런 걸 조절하는데 이사들 그 가운데 6명 가운데 5명이 일론 머스크의 신세를 졌거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와 같이 막 잘 지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 이혼할 때 이 그 법률 고문으로 일했었던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일한 그 변호사 타드 마론이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냥 일론 머스크와 같이 아프리카다 어디다 여행 다니는 뭐 루퍼트 머덕의 둘째 아들 제임스 머덕도 이 회사의 그 뭐죠? 이사니까요. 테슬라의 이사고 하니까 그렇게 서로 뭐 개인적인 관계와 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게 한 거다. 그래서 컴펜세이션 그 커미티와 일론 머스크는 다른 편이 아니라 한 편이었다. 서로 협력하고 협력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깎아야지 된다. 이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소를 한 주주는 정말 착한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X 본인의 또 다른 회사에 이제 그 자꾸만 트위터가 입에 붙었어요. 절대 델라웨어주의 회사를 설립하지 마십시오. 뭐 설립하려면 뭐 네바다나 텍사스에 뭐 설립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델라웨어에 설립을 할 때는 뭐 세금이 작다던가 또 이득을 계산을 해서 설립을 했겠죠.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하지 못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세금 많네요. 세금이 작네요. 그런 델라웨어주에는 여긴 페이퍼 컴퍼니도 많고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등 대기업이 많이 그 등록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그 테슬라 주식값은 제가 아침에 방송 준비할 때도 내려갔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회복되긴 했네요. 그래도 내려가서 191달러 25센트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야, 저 사람의 연봉 패키지가 뭐 550만 달러, 560만 달러야 했었을 때 굉장히 세계에서 주목을 했었죠. 그게 또 일론 머스크를 가장 부자로 만든 그런 그 원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한 13% 정도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습니다. 더 갖기를 원한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자.
중요한 뉴스부터 조금 전해드리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이 지지하는 이라크 민병대가 미군을 사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하게 했다 해서 이미 어떻게 공격을 할지는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스라엘군이 그 서안 지구에 있는 병원을 팔레스타인 병원을 급습해서 하마스 사령관을 포함해서 3명을 사살했답니다. 그런데 그 급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남자 군인인데 여자로 변장하고 들어가더군요. 여자로 변장하고 들어가서 딱 그 총 내고 쏠 때 보니까 얼굴 보니까 남자지던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서안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점점 이제 그 복수심 같은 것, 원한 같은 것을 그 심어주기 때문에 폭발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 많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마 하마스가 정말 우리 이집트까지 가서 좀 이스라엘과 좀 협상을 해보겠어. 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고요. 하마스는 3단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민간인을 풀어준다. 잡고 있는 민간인을 뭐 몇 주일, 6주일 정도 휴전하는 대가로. 두 번째는 군인.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질로 잡았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숨졌는데 그 숨진 인질의 시신까지 돌려주는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벤자민 네탄야후입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지금도 완전한 승리를 할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맹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해도 이게 벤자민 네탄야후는 정치인이니까 정치 우파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니까 그걸 좀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차이 같은 것을 조금 느낄 수 있고요. 조금 가볍게 가면은 제가 오늘 재밌게 읽은 신문 기사 가운데 하나가 가디언에서 그 미국의 선수들 뭐 쿼터백, USC 쿼터백 이름 뭐죠? 그 선수 이름 C자로 시작되는 그 선수도 이렇게 보면 매니큐어 칠하잖아요. 그런데 풋볼이라는 게 사실은 스포츠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하고 남자다운 스포츠인데 매니큐어들을 칠하잖아요. 근데 매니큐어 칠한다고 해서 그 남자 풋볼 선수가 뭐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USC 쿼터백은 무슨 윌리엄스인데요. 그 윌리엄스는 엄마가 이런 그 네일 그 본인은 테크니션이라고 네일 뭐 아티스트라고 우린 많이 하지만 네일 테크니션이셨기 때문에 고3 때부터 나는 영감을 받았다. 손은 정말 신성하게 해야지 돼. 이게 다 금을 만들어주는 손이잖아 하면서 뭔가 그 손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풋볼을 또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터프하고 하는 건데 말이야. 야, 여자처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018년도에 어느 대학교죠? 로체스터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논문을 발표한 걸 보면은 남성들도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손톱을 염색을 했답니다. 그때는 기원전 3,500년이니까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 적을 위협하기 위해서 막 무섭게 한 거예요. 무섭게 염색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뭐 광물가루 같은 것으로 했겠죠. 무섭게 염색을 했는데 요즘은 손톱을 뭐 이렇게 염색이잖아요. 요즘식에 염색을 하면은 야, 저 남자가 말이야 풋볼 선수 쿼터백이나 돼가지고 파멸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수주의자도 아닌 거고 손톱을 했다 해서 뭐 게이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게이라는 일도 아닌 거고 아무튼 몇 세기에 걸쳐서 이 또 어떤 경우는 그 계급의 차이를 나타낼 때 매니큐어의 그 색깔로 구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세기일수록 그 계급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다. 뭐 이런 거. 이집트인과 중국인은 헤나. 저 며칠 전에 헤나 했는데요. 헤나, 꽃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톱에 이렇게 바르고 뭐 광택을 낸다던가 남자 선수들이나 남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텔레비전 퍼스널리티 가운데서는요 색깔은 아니지만 예뻐 보이려고 이렇게 윤택 나는 광택 나는 것만 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좀 아주 순수함 뭐 청결함, 뭐 퓨리티 이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손톱에 아주 섬세하게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스포츠계에서
남자다 여자다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한다 하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요. 그리하여 오늘의 미국이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네요. 어제 사실은 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경기가 워낙에 다이나믹해서 그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미국이 지금 스케이트에서 골드를 동계올림픽에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합계가 너무 많은데, 그걸 딱 받을 때 러시아의 어린 선수가 뭐 도핑 문제로 4년 동안 출전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받았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러시아 선수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정한 스포츠를 해서 받은 거지. 그 말이 맞죠? 스포츠 정신, 페어 플레이를 해서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